안녕하세요. 조직은 효율을, 사람은 의미를 찾는다. 그 사이의 전환을 설계하는 슈프 스튜디오의 라니입니다. 지난 10번째 북살롱에서는 성과 관리, 지표, 조직 구조, 리더십이 왜 AI 시대에는 하나의 질문으로 묶이는지를 살펴봤습니다. 성과를 설계해야 한다는 사실을 머리로는 이해하지만 현실의 조직에서는 이런 변화가 오래 버티지 못합니다. 그래서 오늘의 질문은 이것입니다. 왜 조직 변화는 항상 원래대로 돌아갈까? 오늘의 책 소개. 오늘 이 질문을 함께 탐색할 두 권의 책은 조직 변화가 실패하는 이유를 아주 다른 각도에서 보여줍니다. 첫 번째 책은 Accelerate입니다. 니콜 포스그렌과 제즈 험블은 이 책에서 수많은 조직 데이터를 바탕으로 변화에 성공하는 조직과 그렇지 못한 조직의 차이를 분석합니다. 이 책이 말하는 핵심은 단순합니다. 변화는 구호나 의지가 아니라 조직이 가진 시스템 능력의 결과라는 점입니다. 두 번째 책은 Why Digital Transformations Fail입니다. 토니 살다나, 조지 웨스터맨, 디디에 보네, 앤드루 맥아피의 연구 흐름을 기반으로 한 책입니다. 이 책은 디지털 전환이 실패하는 이유가 기술 부족이 아니라 조직과 리더십, 운영 체계에 있음을 분명하게 보여줍니다. 이 책은 변화 실패의 원인을 사람의 저항이 아니라 구조적 설계 오류에서 찾습니다. 첫 번째 책, Accelerate. Accelerate는 조직 변화의 성패를 속도나 문화가 아니라 일이 설계된 방식에서 찾습니다. 변화에 성공한 조직들은 대규모 변화를 한 번에 밀어붙이지 않습니다. 대신 작고 되돌릴 수 있는 실험을 지속적으로 반복합니다. 이 조직들에서 변화는 프로젝트가 아니라 일상적인 학습 과정에 가깝습니다. 변화에 성공한 조직은 실험이 일상이 되었다는 특징이 있습니다. 조직 변화의 성패는 속도나 문화가 아니라 일이 설계된 방식에 있습니다. 성공하는 조직은 작고 되돌릴 수 있는 실험을 지속적으로 반복하며 변화를 프로젝트가 아닌 일상적인 학습 과정으로 만드는 문화가 존재하는 것이죠. 네덜란드 ING 은행은 전통적인 대형 은행이었던 ING는 속도를 위해 조직 구조를 완전히 재설계했습니다. 수만 명의 직원을 스쿼드라는 소규모 자율팀으로 나누고 각 팀이 승인권자의 허락 없이도 독립적으로 코드를 배포할 수 있는 권한을 부여했습니다. 이를 통해 승인이 아닌 실험이 일상이 되는 구조를 만들었습니다. 글로벌 이커머스 회사인 에츠는 신입 개발자가 입사 첫날 실제 운영 환경에 코드를 배포하는 전통이 있습니다. 이는 실수를 해도 즉시 복구할 수 있는 안전한 설계가 되어 있다는 자신감을 보여줍니다. 이 전통을 통해 신규 입사자들은 실수해도 복구가 가능하다는 심리적 안정감을 학습하게 됩니다. 반대로 변화에 실패하는 조직은 방향은 바꾸지만 일하는 방식은 그대로 둡니다. 이 차이는 시간이 지나면서 조직을 다시 익숙한 방식으로 끌어당깁니다. 변화에 실패하는 사례는 전통적인 대형 제조사 및 공공기관에서 주로 발생됩니다. 이 책에서는 IT 변경 승인위원회를 운영하는 조직들을 저성과 조직의 전형으로 꼽습니다. 디지털 혁신을 외치면서도 정작 코드를 배포할 때는 실무와 동떨어진 위원회의 결재를 기다리게 합니다. 방향은 혁신이지만 일하는 방식은 여전히 관료주의에 머물러 있는 셈입니다. 두 번째 책, Why Digital Transformations Fail. 디지털 전환은 IT 프로젝트가 아니라 조직 전환입니다. 많은 조직은 새로운 기술을 도입하면 조직도 함께 바뀔 것이라 기대합니다. 하지만 실제로는 기술만 바뀌고 의사결정 구조와 보상 체계, 리더의 행동은 그대로 유지됩니다. 조직은 기존의 성과 기준과 권한 구조가 변하지 않는 한 본능적으로 과거의 방식으로 돌아갑니다. 그래서 디지털 전환은 실패라기보다 폐기로 끝나는 경우가 많습니다. 이 책은 조직 변화가 실패하는 장면을 매우 익숙하게 보여줍니다. 변화는 선언되지만 권한은 이동하지 않고 책임은 분산되지 않습니다. 조직은 새로운 전략을 말하면서도 기존의 의사결정 구조 안에서만 움직이기를 요구합니다. 이때 구성원들은 변화를 거부하지 않습니다. 다만 기존 구조 안에서 가장 안전한 선택을 할 뿐입니다. 1. 권한은 이동하지 않고 선언만 남은 변화. 리테일 아포칼립스, Sears,
Toys R Us 사례. 책에서는 Sears나 Toys R Us 같은 아이코닉한 브랜드들이 몰락한 이유를 변화의 필요성을 몰라서가 아니라 기존의 물리적 매장 중심 의사결정 구조를 버리지 못했기 때문이라고 설명합니다. 경영진은 디지털을 외쳤지만 실제 권한과 자원은 여전히 과거의 성공 방식에 묶여 있었습니다. 2. 기존 구조 안에서의 안전한 선택, 프로즌 미들 현상. 토니 살다냐는 변화를 가로막는 가장 큰 벽 중 하나로 변화를 거부하는 중간 관리자층, 프로즌 미들을 꼽습니다. 결과 얼어붙은 중간층은 기존의 인사고가와 보상체계 안에서 나중에 책임질 일이 없는 가장 안전한 선택을 반복하며 변화의 동력을 서서히 얼려버립니다. 이들은 새로운 전략에 반대하는 것이 아니라 기존의 보상체계와 평가 시스템 안에서 자신의 자리를 지키기 위해 가장 방어적이고 안전한 선택을 내렸을 뿐인 거죠. 3. 의사결정 구조의 한계, IT 부서의 낡은 역할. 많은 조직이 디지털 전환을 말하면서도 IT 부서를 단순히 요청한 일을 처리해주는 지원 부서로만 취급합니다. 책에서는 이를 피스톤 엔진 시절의 IT라고 비판하며 의사결정의 중심이 되는 디지털 리소스 기능으로 완전히 재조직하지 않으면 변화는 불가능하다고 강조합니다. 세 번째 에피소드. 두 책을 합쳐서 보면 보이는 것. 이 두 권의 책을 함께 놓고 보면 변화가 회귀하는 이유는 점점 분명해집니다. 조직은 사람이 아니라 구조가 허용하는 만큼만 변화할 수 있습니다. 성과를 설계하고 권한을 나누고 리더십을 바꾸려는 시도는 의지가 부족해서 실패하는 것이 아닙니다. 기존 구조가 새로운 행동을 지탱하지 못하기 때문에 다시 원래대로 돌아옵니다. 그럼에도 변화가 버틴 조직들은 모든 것을 바꾸려 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회귀를 막는 최소 조건부터 손댔습니다. 누가 결정하는가? 실패했을 때 무엇이 보호되는가? 되돌릴 수 있는 선택은 어디까지인가? 변화는 선언이 아니라 설계의 문제였습니다. 아우트로. 오늘 우리는 왜 조직 변화가 항상 원래대로 돌아오는지를 살펴봤습니다. AI 시대에 필요한 변화는 선택이 아니라 필수지만 성공하는 조직보다 실패하는 조직이 훨씬 많습니다. 그래서 다음 질문은 이것입니다. 권한은 정말 이동하고 있는가? 아니면 이동하는 척만 하고 있는가? 다음 북살롱에서는 권한 위임의 가짜로 일어난 조직과 실제로 권한이 이동한 조직의 차이를 살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쉽스튜디오의 란이었습니다.